네, 오늘 국내 시작하기 전에 연관된 한국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WI ETF와 코로 그리고 야간 선물까지 모두 마이너스고요. 특히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0.15%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지표 오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원자재 가격이 랠리를 나타내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금, 은, 거기다 이제 동, 트리플 랠리를 나타낼지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위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통화가치 하락에 대응하는 실물자산 투자. 사실 지난해에는 딱 그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는 그 전략이 통했잖아요. 네. 그게 올해까지도 같이 갈까? 이 부분은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예, 올해도 계속 좀 유효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럼 금 계속 가져갈까요? 예, 일단은 뭐 사실 여기서 비중을 갖다가 조금 더 늘리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제 GSCI라던가 아니면 블룸버그 커머디티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작년과 좀 달리 금이나 이런 은에 대한 비중을 갖다가 조금은 줄이는 부분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 해서 뭐 금과 은 같은 경우 이런 금은동 대표적인 작년에 상승을 주도했던 이러한 자산들이 뭐 당장 빠지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여전히 한 번 더 상승의 압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 우리가 좀 그렇다라 좀 접근하고 있고, 그와 같은 근거로 놓고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직 통화 정책이 여전히 정책금리 단에서 인하할 여력이 남았다라는 관점이겠죠. 결국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을 먼저 반영하는 원자재 내 유일한 자산입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사실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갖다 3개월가량 선행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 금리 단에서 유가의 기저 감안하면은 지금 여전히 통화정책 단에서 완화적일 필요가 있겠죠. 이를 감안하면은 금이 한 번 더 상승할 룸은 있다라 볼 수 있겠고, 은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을 바짝 추격하는 자산이죠. 구리도 마찬가지겠고요. 결국 우리가 통화정책단에서 여전히 완화적이고, 뿐만 아니라 설사 통화정책단에서 정책금리 인하가 8분 응선이 넘었다 하더라도 지금의 통화정책의 성격이 단순히 M2 증가에 있어서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제부터 조금씩 어떻게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금리보다는 좀 더 대차 대조표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한마디로 뭐 국채 매입이라든가 이 같은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단에서 우리가 은 단에서도 낙관적으로 접근하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금리의 이제 인하 여력이 아직도 남았다라는 면에서 금은 추가 상승 여력 존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그러면 금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 금값의 운명을 잡고 있는 그 달러는 올해에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 달러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늦어도 이제 3분기까지는 조금 더 하향 안정화가 되지 않겠는가, 일단 저희 하우스단에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좀 총량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단에서 지금 점점 아시다시피 좀 더 비전통 방식, 즉 단순히 금리 인하로 M2가 증가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 그동안 QT가 진행되었던 것들이 이제 종료가 되고, 이제는 대차 대조표가 확대되는 국채 맵이라던가 뿐만 아니라 IB들의 족쇄였었던 SLR 규제 완화가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연준 의원을 갖다 차기 연준 의장을 자기 사람으로 넣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 면면을 본다면은 유동성이 좀 더 확장되는 부분, 결국 유동성의 총량으로 대비해서 보자면 달러화가 그만큼 팽창한다. 달러 인덱스 단에서도 좀 더 하방 압력에 좀 더 하향 안정화 단에서 우리가 상반기를 놓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에 따른 원자재 단에서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좀 더 진정되는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증권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상반기에도 여전히 주도 자산은 금, 근데 하반기에는 좀 바뀐다? 그 부분을 에너지로 좀 보고 계셔요. 예,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봤는데요. 뒤늦게 유동성 반영할 에너지, 4, 4분기의 주도주 변화 유의라는 부분을 주시면서 국제유가와 관련한 그 에너지주들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일단은 저희는 에너지 단에서 지금은 사실 되게 재미가 없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금은동이 주도하는 시장이고, 근데 저희는 앞으로 계속 유동성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만 유동성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원자재도 유동성을 반영을 합니다.
다만 요 원자재는 굉장히 뒤늦게 반영하는 자산들이에요. 대표적으로 금이 유동성을 3개월 먼저 선행한다면 은과 구리가 바짝 추격하고 뒤이어서 6개월 정도 후행하는 게 구리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금속. 근데 에너지 섹터, 즉 원유나 가스 같은 경우에는 대략 못해도 사실은 뭐 18개월에서 20개월 정도 후행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뒤늦게 반영하는 자산인데 그 부분이 언제쯤일까 보면은 저희는 하반기, 특히 4분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수급적인 측면도 우리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러나 유동성에 많이 초점하는 이유, 결국에는 유동성 팽창 때 주식만 상승하냐? 아니죠. 원자재도 상승을 하죠. 언제 유동성이 많이 풀렸느냐? 아시다시피 2024년 말부터 비미국을 중심으로 유동성이 팽창이 됐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이제 작년 말부터는 이제 미국도 동참해서 점점 유동성을 팽창하려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유가단에서는 유동성을 갖다가 후행한다. 특히나 유동성을 선행하는 금 가격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에너지 가격은 최소 못해도 18개에서 20개월 후행을 하고 이 관점에서 보면은 올해 하반기 특히 4분기가 유동성을 가장 뒤늦게 반영하는 때이지 예. 않겠는가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유동성 시간 차이로 봤을 때 후행, 유가가 4, 4분기에 굉장히 주도할 만한 사항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국제 유가를 $50 수준까지 좀 낮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완전 대조되는 모습인데. 그렇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 이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좀 더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늦어도 3분기까지는 저희 역시도 유가단에서는 굉장히 재미가 없을 거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다. 접근하지만은 유동성의 후폭풍을 감안하면은 저희는 올해 4분기 때 상방이 유효하다라 접근을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아시다시피 뭐 사우디가 증산을 계속하지 않겠느냐. 2018년도 때처럼 트럼프와 사우디 간에 어떻게 보면은 모종의 딜, 즉 우리가 증산을 갖다가 해줄 테니 뭘 해줄래? 결국 미국 쪽에서는 안보를 보장해줄게. 그래서 카타르와 체결했었던 안보 보장 행정명령 할 수가 있다란 사실이죠. 그러면 그때처럼 또 한 번 증산하면서 유가를 계속 안정화시킬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우디가 증산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악재, 즉 후폭풍, 역효과가 발생을 나중에 하게 돼요. 네. 어떤 역효과? 결국 경쟁자들의 신규 공급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보면은 실제로 경쟁자들인 대표적인 셰일 기업들의 네. 신규 유정단 개발 이익은 계속 적자였었고 이 때문에 향후 12개월 캐펙스 예상 지수는 2020년 코로나 때와 그리고 2015년 사우디발 저유가 때 이후로 마이너스로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미래에 대한 공급이 퀘스천 마크가 붙게 되고 과거에도 그래서 2016년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 때도 21년도 하반기 때도 마찬가지로 경쟁자들이 유전 개발을 못하게 되면서 유가가 회복됐었던 전례가 있는데 이번에도 사우디가 그 같은 짓을 또 한 번 벌이고 있다라 본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4분기 때는 유가의 상방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중간 선거 끝나는 전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해당 구간이 유가의 상방에 노출될 수 있는 구간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마치 그 경제 심층 특강 2026년 신년 특집으로 듣는 느낌입니다. 예, 같이 공부하는 느낌인데요. 사실 그러면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최근에 ETF들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구리 ETF가 벌써 올해 들어서 9%, 7% 굉장히 수익률도 좋은데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대시킬 수 있는 구리 ETF 관심이 큽니다. 네, 거기다 이제 미국 사재기에 칠레 파업까지 이 구리값 신고가에 나도 같이 동참해 볼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조언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일단 구리 관련해가지고 저희는 구리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계속 접근합니다. 사실은 뭐 22년도 말부터 구리의 구조적 공급 부족을 말씀을 드리면서 구리가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많이 빠지긴 어렵다라는 측면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소결부터 말씀드리자면 구리를 사실은 구리 관련주나 구리를 더 사기보다는 저희는 오히려 좀 더 알루민 쪽이 지금은 더 매력적이다라 말씀을 구리보다 드립니다. 알루미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같이 바라보는 건 사실 뭐 구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구리는 분명 없습니다. 구리는 없어요. 왜냐? AI나 데이터 센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전기차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시당초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구리가 없어요. 왜? 2013년 서방 세계가 리쇼링 채택을 하고 중국산 안 쓰게 되고 중국은 결국에는
공급 과잉이 노출되고 이 때문에 중국에 납품하는 남미 쪽 광산업체들은 결국 개발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광산 개발을 줄이게 되면서 어떤 문제 발생했다? 실제 지금의 공급이 부족하게 된 거죠. 광산의 노후화. 그래서 구리광석 채굴량이 사상 최고치를 찍어도 구리가 없다는 얘기가 할 정도로 구리의 함량이 계속 미달되고 있습니다. 설사 지금 투자 나선다 하더라도 빨리 실제 탐사 개발부터 채굴까지 이루어지기까지가 빨라야 8년이고 늦으면 15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구리가 구조적 공급 부족에 여전히 노출돼 있어서 구리가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은 구리 방향성은 우호적이나 유동성까지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우호적이나 다만 오히려 그동안 못 올랐었던 나머지 산업금속, 특히 대체재인 알루미늄 보자. 알루미늄은 전체 구리 수요에서 고순도 구리가 필요 없는 65% 내지 70%에 해당하는 이쪽 수요처가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네. 가전 매장 가보시면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딱지가 있습니다. 이게 1등급이라는 뜻은 이 제품이 좋다라기보다 구리를 많이 썼다. 그리고 4, 5등급은 알루미늄 많이 썼다. 네네. 이 뜻인데 결과적으로 지금에 있어서는 구리 1톤을 알루미늄 2.5톤이 대체할 수 있는데 알루미늄 2.5톤의 가격이 여전히 싸요. 구리 대비했을 때 여전히 싸기 때문에 가공 수요는 결국 알루미늄 쪽은 점점 이탈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루미늄 쪽에 지금 구리도 공급 없지만은 알루미늄도 점점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최대 생산자인 중국이 계속 생산 통제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더 업사이드는 알루미늄 쪽이 특히나 유동성이 팽창하고 특히나 에너지 가격이 오를 때 올해 특히나 4분기 때 어떤 현상 발생한다? 전력 네. 가격 오르면서 전력으로 생산 비용 조달하는 알루미늄 더욱더 가격의 업사이드가 높아질 수 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미국의 중간 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부양책 그리고 원자재에 더 긍정적으로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상반기 하반기 그 키워드만 딱 주시죠. 예, 저희는 여전히 좀 더 어떻게 보면 유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단에서 우리가 상반기에는 금은동, 그다음에 네. 중반부에는 구리를 제한 나머지 비철금속, 하반기 때는 특히 4분기 때는 에너지로 이 같은 전략으로 계속 강조를 드리면서 하우스뷰를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정치의 해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더욱더 뿌릴 것이라는 점,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보면 모럴 해저돼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치의 해이기 때문에 선거에 네. 이겨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의 팽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원자재에 대응하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원자재 특집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또 국내 증시 안에서도 삼성전자 어제 일냈다 그 부분도 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